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얼티메이텀, 죽어도 포기하지 않는 최강 멘탈의 기술. 이근 지음, 다산북수에서 펴낸 책입니다. 이근 저자는 3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 어렸을 때부터 극심한 인종차별을 당하며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의 마음에 들끓었던 단 하나의 목표는 강한 사람이 되어 굴복하지 않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었다. 어렸던 그의 눈에 강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군인뿐이었고, 군인 중에서도 최고의 군인이라고 불리는 세계 최고 특수부대 네이버 실이 되기로 결심했다. 그는 많은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미국 남부의 사관학교라 불리는 버지니아 군사대학교를 졸업해 미 해군 장교가 되려고 했지만 돌연 그 뜻을 접었다. 애국자이셨던 아버지의 조언으로 대한민국 해군 장교가 되기로 마음을 굳혔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해군 장교로 임관한 후에는 전천후 특수부대인 UDT-C이 되어 정예부대 1, 2진 작전팀장으로 소말리에서 해적을 소탕했다. 이뿐만 아니라 그토록 꿈꾸던 네이버실 과정에서 선발되어 미 동맹국 최초로 전 과정을 수료했다. 이후 세계평화라는 더 큰 뜻을 세우고 대위로 예편했다. 현재는 국내외 안보 전략 컨설팅 회사인 록실의 CEO로 전 세계 평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군사 관련 경험을 전수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프롤로그. 운명은 자기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른 나이에 책을 쓴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겨우 30대이고 앞으로 더 많은 것을 경험하며 성취할 과제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출판사에서 트라우마와 장애물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써달라고 연락이 왔을 때 저는 이 일을 운명처럼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극한의 경험으로부터 얻은 노하우를 힘든 시기에 놓인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걸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적의 공격에 대처해야 합니다. 적의 공격은 우리에게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가족, 심지어 우리가 속한 조직에도 큰 피해를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사회의 암적인 존재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우리의 실패를 바라보는 적들이 득실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강한 멘탈을 장착해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그 세상을 내 것으로 만들면 됩니다. 모든 행동은 멘탈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멘탈은 당신만이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오직 멘탈을 통제하는 방법만 알아내면 어떤 상황에서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을 쓰러뜨리게 놔둘 건가요? 그건 아닐 겁니다. 나는 당신이 이기고 싶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당신을 향한 모든 부정적인 영향과 헛소리를 강인한 삶을 위한 연료로 받아들이세요. 그 누구도 당신의 멘탈을 통제할 수 없다는 강한 믿음을 갖길 바랍니다. 세상은 원래 개판이고 적들은 당신이 실패하고 우울증에 빠져 자포자기하길 원합니다. 양육강식. 안타깝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한순간이라도 약한 마음을 먹는 순간 당신의 생존은 박살날 수도 있습니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즐겁게 받아들이고 당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세상에 보여주세요. 공격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강해지는 법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굴복하지 않고 이겨낼수록 적들은 스스로 패배자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죽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무조건 전진하세요. 생존은 오직 그뿐입니다. 이근
파트 1. 반드시 살아내겠다는 의지의 힘. 오로지 당신, 바로 당신에게 달렸다. 생존의 본질. 생존 전문가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양한 서바이벌 방송에 출연했지만 엄밀히 말해 나는 그에 걸맞는 사람은 아니다. 나에게 생존 기술이란 피 튀기는 전장에서 기도한 작전이 그릇되어 팀원들이 흐트러지거나 임무를 완수할 수 없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이다. 끝까지 살아남아 다음을 기약하는 전략 수단인 것이다. 생존이 비단 전장에서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살아남는 것은 인생 절반에 걸쳐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머리 위로 탄알과 포탄이 비오듯 쏟아지는 공포는 없으나 대부분의 사람은 각자의 영역에서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매 순간 일생일대의 전투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생존 전문가이다. 어제도 살았고 오늘도 살아내고 있으며 내일도 살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생존은 조각난 지도를 가지고 목적을 향해 전진해가는 기나긴 행군이다. 제 아무리 지형을 완벽하게 구현한 지도라고 할지라도 막상 현장에 발을 디디면 상황은 다를 수밖에 없다. 지도에 표현되지 않은 다양한 조건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아무런 어려움 없이 원하는 목적지에 쉽게 당도할 수 있다면 그것을 생존이라고 부르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생존은 철저한 계획보다 무질서를 이겨내고자 하는 뜨거운 의지에 의한 결과물이라고 보는 게 더 적합하다. 내가 누구나 생존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 당신은 특수부대 출신이라 쉽게 생각하겠지만 일반인은 당신과 다르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만약 당신이 그렇게 말한다면 나는 당신의 말을 강하게 부정하고 싶다. 내가 생존에 대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극한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특수한 훈련을 받은 건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런 지식과 경험은 내 삶에서 작은 부분에 불과했다. 오히려 나를 강하게 한 것은 어린 시절부터 겪었던 온갖 차별과 편견이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더 죽을 수도 있었던 내가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의지, 어떻게든 살아남겠다는 불굴의 의지였다. 당신은 생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살아온 배경에 따라 대답이 다르겠지만 확실한 건 생존에 있어서 지식은 전부 또는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지식이 많으면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진다.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벌어질 일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이성적인 행동이다. 그러나 때론 지식과 경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이에 맹신함으로써 생존을 더 위협할 수도 있다. 생존에는 정답이 없다.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스스로 파악하고 길을 찾아야 한다. 무언가에 의존하는 건 그 무언가가 없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래서 반드시 스스로 해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강조했듯이 생존 의지다. 아무리 뛰어난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더라도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극한 상황에서 생존할 확률은 현저하게 떨어진다. 전장이나 특수 임무에 투입될 때도 생존 의지는 정말 중요하다. 살기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작전에 임하기 때문에 그보다 최악의 상황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이 오히려 생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다. UDT와 미실 대원들이 그토록 어렵고 힘든 훈련을 이겨내는 것도 바로 이 덕분이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반드시 살아남아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의지, 그 의지가 모든 가능성의 뿌리가 된다. 지금부터 내가 하려는 이야기는 극심한 인종차별과 정체성 혼란을 겪으면서 지난 어린 시절을 보냈던 한 소년의 일대기다. 나는 이 이야기를 통해
극한의 상황에서 살아남는 주체가 되어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이라고 말하고자 한다. 그 누구도 당신을 대변할 수 없고 대체할 수 없으며 대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방인의 반란. 나는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다녔던 뉴욕의 프레시 메도우는 백인이 많이 사는 지역이었다. 이곳은 지금과 달리 1980년부터 1990년대까지만 해도 동양인에 대한 차별이 훨씬 심했다.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유색 인종을 멸시하는 분위기가 팽배했고 때때로 그 분위기에 편승해 일부 백인들은 동양인들에게 물리적인 행사를 가하기도 했다. 1990년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전교에서 동양인은 나를 포함해 5 안팎이었다. 시시껄렁한 녀석들에게 매서하고 작은 눈의 동양인은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기 좋은 먹잇감이었다. 335 무리를 지어 외로운 이방인 한 명이 울부짖는 모습을 구경하는 걸 마치 자랑거리처럼 생각했다. 물론 나도 그런 먹잇감 중 하나였다. 동양인 친구들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백인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 한번 시작된 괴롭힘은 삽시간에 다른 반에 있던 백인들에게까지 퍼져 눈을 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였다. 이제 막 입학식을 치렀는데 시작부터 만만하게 보였다가는 동네 북처럼 불려다니거나 나쁜 녀석들의 샌드백이 될 게 뻔했다. 그래서 만약 내가 그들의 먹잇감이 될 순간이 오면 나는 다른 동양인 친구처럼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끝내 그날이 왔다. 어이 찢어진 눈, 중국으로 돌아가. 눈부신 햇빛에 눈을 찡그리던 날이었다. 점심 식사 후 운동장 앞을 지나던 나를 향해 누군가 소리치며 키득키득 웃어댔다. 웃음소리가 나는 곳을 바라보니 같은 반의 백인 친구 3명이었다. 언젠가는 이런 순간이 오리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별로 놀랍지 않았다. 다만 버젓이 한국의 피가 흐르는 나에게 중국인이라고 짓거리는 것에 분노가 치밀었다. 동급생들이라 덩치가 크게 차이 나지 않았지만 어쨌든 인원수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상황이 아니었다. 친구들과 싸우든지 아니면 도망가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도망치는 건 아무래도 내 스타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본때를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도망치면 당장의 위기는 모면할 수 있어도 언제든 똑같은 일이 다시 벌어질 게 뻔했다. 그때마다 도망쳐야 한다는 것이 고달프게 느껴졌다.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어렸던 나에게는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에 직면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머릿속은 백지장처럼 하얘지고 온 세상은 멈춰버린 듯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때 한 녀석이 먼저 달려들었고 나는 반사적으로 발차기를 날렸다. 무협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정확한 합이 아닌 순전히 살기 위한 몸짓이었다. 그렇게 몇 번의 발차기와 주먹이 오갔다. 그러다 누군가 우는 소리에 정신이 들었다. 뿌연 흙먼지가 가득했고 내 다리 사이에 깔린 녀석은 울고 있었다. 다른 2 녀석은 이미 주랭란 친 후였다. 나를 괴롭히는 친구들에게 본때를 보여주려고 배운 건 아니었지만 미국에 와서 가장 먼저 배운 태권도가 나를 살렸다. 나는 우연찮게 이룬 인생의 첫 생존에 기뻐했고 약간 의기양양해졌다. 한바탕 싸움을 치른 후 선생님께 불려갔다. 선생님은 자초지종을 듣기도 전에 친구들을 왜 때렸는지 나를 호되게 나무랐다. 누가 봐도 3명에게 괴롭힘을 당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얻어터져 눈이 붓고 울고 있는 건 녀석들이었기 때문이다. 먼저 시비를 걸어서 그저 방어를 한 것뿐이라고 말했지만 선생님은 오히려 나를 다그쳤다. 나는 많이 억울했다. 하지만 그간 동양인을 업신여기던 분위기를 반전시켰다는 사실에 스스로를 위로했다.
다음 날 나는 교실의 맨 앞줄, 그러니까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선생님 교단 바로 앞으로 자리를 옮겼다.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문제아를 통제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였다. 선생님은 나를 위한 배려라고 말했으나 어쩐지 그 반대의 느낌이 들었다. 홀로 높은 성의 첨탑에 갇힌 기분이었다. 누군가 이 상황에서 나를 구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첨탑에 갇히는 것도 벗어나는 것도 모두 나에게 달렸다는 사실을 말이다. 자리를 옮기고 나서 하루하루가 나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나는 교실의 맨 앞에 앉아 내 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모른 채 했다. 나와 관련이 있는 단어들이 들려도 참고 또 참아냈다. 대신에 한국인이 왜 중국인으로 둔갑되어 불리는지, 왜 백인들은 동양인을 못살게 굴지 못해서 안달인지 생각했다. 나는 내 존재의 본질을 깨닫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그 순간 강한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했다. 정정당당하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무엇보다 누군가를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자신을 지켜내며 소중한 사람을 지킬 수 있는 사람. 내가 알기로 그런 사람은 군인밖에 없었다. 그래서 군인이 되기로 마음먹었다. 차별과 편견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군인이 되는 것은 나에게 곧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다. 그날 내 가슴은 벅찰 정도로 뜨거웠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의지로 가득 찼다. 그게 무엇이든 네가 하고 싶고 되고 싶은 강한 의지만 있다면 전부 이룰 수 있다. 어머니께서는 내게 늘 이런 말씀을 하셨다. 강한 의지만 있다면 전부 이룰 수 있다는 마음가짐은 내 앞에 펼쳐진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삶에서 중요한 건 살고자 하는 의지다. 의지가 없는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당신이 나에 대해 잘 모르듯이 나도 당신이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을 알지 못한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게 알고 있다. 당신은 삶에 대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집어들었다는 사실이다. 나는 그런 당신에게 진심을 다해 이렇게 당부하고자 한다. 굳은 의지로 다시 일어서라. 반드시 살아내겠다는 의지는 오로지 당신에게 달렸다. 살아남으려는 의지. 생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5가지는 구조신호와 물, 불, 피난처, 그리고 식량이다. 물론 환경에 따라 생존을 위한 우선순위는 조금씩 달라진다. 에베레스트 산처럼 험준한 혹한의 환경에서는 적정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동굴을 찾거나 눈을 파고 들어가 눈바람을 피해야 하는 것이 먼저다. 비나 강물에 몸이 젖은 채로 3시간이 지나면 저체온증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불을 피워 몸부터 말려야 한다. 무인도에 표류했다면 가장 먼저 해변에 SOS 조난 신호를 남겨야 한다. 그리고 사람이 없어 물물 교환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조대가 올 때까지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야 한다. 하루에 필요한 열량은 성별과 기초대사량 등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1800에서 2400칼로리이다. 극한 상황에서는 평소보다 소비 열량이 많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에너지를 얻어야만 한다. 아무런 소득 없이 에너지만 소비한다면 생존 결과는 뻔하다. 누군가는 차라리 가만히 구조를 기다리는 게 에너지도 보존하면서 생존 확률을 더 높이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한다. 그럴 때 나는 노라고 힘있게 말한다. 이론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하지만 구조만 기다리는 중에도 에너지는 소비되고 무엇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신력 또한 흐려지게 되어 생존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나약해진 정신이 신체를 지배하게 되면 정작 행동을 취해야 할 중요한 순간이 찾아와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살기 위해 스스로 방법을 찾아 움직이고 의지를 불태우면 오히려 생존 기간도 길어지고 그만큼 구조 가능성도 높아진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생존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침착함을 유지하며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는 태도와 위기를 극복하여 살아남고자 하는 의지는 생존에서 가장 중요한 자질이다. 내가 만약 그날 운동장에서 백인 친구들에게 맞서지 않고 도망쳤다면 이후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적어도 지금의 모습은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 선생님에게 문제아로 낙인 찍히지는 않았겠지만 결코 떳떳한 인생을 살 수 없었을 것이다. 나는 그 상황을 정면 돌파했고 살아남기 위해 더 강해지는 길을 선택했다. 비록 어렸지만 내 삶의 주체가 되는 길을 걷게 된 것이다. 의지란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다. 문제 상황을 회피하고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부러워하는 행위는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가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것에만 집중하면 된다. 더 나아가 왜 사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에 스스로 답을 내려야 한다. 삶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든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그 자체가 살아갈 목적이자 이유이기 때문이다. 그 길에는 정답이 없고 오직 의지와 노력만 필요할 뿐이다. 그래서 당신이 의지를 가지고 행동한다면 이미 이겨내고 있다고 봐도 좋다. 생존의 3가지 법칙. 누구나 앞다투어 달려가는 생존의 시대에서 어떻게 승기를 거머쥐어야 할까? 삶이란 게 태어났기 때문에 사는 것이라면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주도권을 빼앗긴 채 줏대 없이 끌려다니는 삶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 스스로 마음의 중심을 부여잡지 못하면 모든 일이 괴로워지기 때문이다.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셈이지만 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행동의 주체가 되어 스스로 결정한다는 의미다. 그래서 간단히 물 한 잔을 구하고 마시는 일도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행해야 한다. 당신이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당신의 현재 상황은 의지력과 집중력 모두를 잃었을 확률이 높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간단하다. 물을 찾아 나서야 한다. 가만히 누워서 하늘을 향해 입을 벌린 채 비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게 능사가 아니다. 움직여야만 야자수를 발견하거나 오아시스를 발견할 확률도 높아진다. 하지만 이렇게 간단한 인생의 진리가 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누워서 비가 오기만 기다린다는 게 문제다. 저마다 사는 이유가 다르겠지만 결국은 살아내는 게 본질이라면 태도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 전쟁터와도 같은 세상에 놓인 자신을 끊임없이 격려하면서 살아갈 방도를 스스로 정해야 한다는 말이다. 갈증을 해소하려면 물을 찾아 나서는 게 의미 있는 행동이 된다. 3일이나 물을 마시지 못했는데 갑자기 비가 내려 갈증을 해소했다는 이야기는 별로 감흥을 주지 못한다. 하지만 물을 찾기 위해 3일 동안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인간적인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이 모든 게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다. 생존을 위한 의지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의지는 철저하게 내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에너지다. 마치 외부의 환경을 극복하게 만드는 본질적인 심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의지는 자신이 세운 뜻을 굽히지 않으려는 태도이기 때문에 온전히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극한 상황에서 생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은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하지만 의지가 없다면 모두 무용지물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인생의 책임을 지는 삶의 자세다. 실패했다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시행착오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다음에는 어떤 것을 포기하고 쟁취해야 하는지 스스로 찾아내야 한다.
실패에는 생존을 위한 수많은 지름길이 숨어 있다. 하지만 생존 의지가 없으면 실패를 통해 배울 수 있다는 것조차 알 수 없다. 의지력이란 자기가 처한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마음을 꿋꿋하게 지키는 힘이다. 의지력을 높이는 일은 어떠한 난관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생존이라는 목표를 위해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무엇보다 의지가 있는 사람은 앞으로 닥쳐올 시련과 난관에 대한 저항력이 강해 쉽게 쓰러지지 않는다. 생존 의지는 모든 삶을 태동하게 한다. 질서와 상식이 통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의지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 의지를 강하게 다지려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실천해야 한다. 첫째, 생존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라. 자신에 대한 믿음은 인생의 다음 장면을 완전히 바꾸는 매개체가 된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반드시 생존할 수 있다고 믿어야 한다. 이는 당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게 아니다. 그냥 믿어버림으로써 최고 수준의 상태에 도달할 준비를 마치라는 의미다.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상황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 의미 있는 생존은 능동적인 행동이 좌우한다.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고 앞으로 꿋꿋하게 나아가고 싶다면 자신을 믿어라. 둘째, 집중력을 잃지 마라. 집중력과 의지력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아무리 강한 의지가 있다고 해도 집중력을 잃게 되는 순간이 온다. 예를 들어 당신이 가파른 절벽을 오르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의 의지는 절벽을 정복하고 말겠다는 목표를 향해 있지만 집중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야 하는 발걸음이다. 집중하지 못한 채 발을 잘못 디딘다면 결과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특수 전 요원은 작전에 투입되기 전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순간을 상상한다. 하지만 작전이 시작되면 오직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집중력만 발휘할 뿐이다.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임무에 집중하고 생존해야만 사랑하는 가족을 품에 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멈추지 말고 움직여라. 아무리 좋은 목표와 비전을 가졌다고 한들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무엇보다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확신과 집중력은 무의미하다. 멈추지 말고 움직이라는 뜻은 단순히 무언가를 지속하라는 게 아니다. 그동안 당신이 도전할 엄두도 내지 못했던 수준과 생각만으로도 두통을 일으켰던 궁극의 목표를 설정하고 행동하라는 의미다. 행동하면 모든 게 달라진다.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용기와 자신감이 솟아오른다. 생각보다 별것 아니었다고 깨닫게 된다. 당신이 위대한 도전에서 생존하고 싶다면 지금껏 당신의 삶에서는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행동력을 보여야 한다. 생존은 행동 없이 절대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삶은 특별한 순간을 위해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일이다. 하지만 절대적인 사실 하나는 살아갈 의지가 있는 자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이다. 고로 과거에 안주하지 마라. 약해 빠진 자신을 극복하고 후회로 가득 찬 지난 삶을 밑거름으로 여겨라. 언제까지 질질 끌려다니기만 할 것인가? 당신의 의지 박약은 모든 적들이 바라는 것이다. 지금부터 바뀌는 삶은 오로지 당신, 바로 당신에게 달렸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